우리 정부가 어제 저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렸던 예상을 뒤집은 전격적인 발표였는데요. 문제는 후폭풍입니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당장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미국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오태원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습니다.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리는 건데 당초 어떻게 전망을 하셨고 정부 이 같은 판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먼저 실장님.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연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파기할 것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의 핵심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중간 지대가 있었어요. 그 중간 지대가 조건부 연장이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연장이 되거나 하다못해 이제 조건부 연장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제 얼마나 고민이 많았냐 하는 것을 어제 NSC 회의가 보여준다라고 보는데요. 예. 어제 2시간 동안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네. 다시 이제 대통령 주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1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뜨겁게 이제 설전을 벌였거든요. 3시간의 결정 끝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리와 명분을 따져서 국익의 관점에서 종료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셨고 또 어제의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저는 이제 의외다. 아, 의외다. 네. 제가 사실은 예측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 국가 제외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내렸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무래도 지소미아 카드는 좀 어려운가?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저는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소미아의 종료, 네. 뭐 일본은 파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거는 뭐 적절한 대응이다. 아, 적절한 내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부 측에서는 그 지소미아 종료 근거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정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냐. 네. 8월 28일이 내일 모레인데 예. 그때 되면은 이제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화이트리스트 시행일이니까. 그때는 이제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아마 결정적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G20 회의할 때 6월 말이죠.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했을 때 일본이 다른 모든 나라는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대통령하고는 그냥 30초 정도 악수하는 걸로 끝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특사를 또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굉장히 썰렁했다라고 하거나 또는 쌀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도 사실상 강제징용군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대화로 풀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중재 노력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탠드 스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현상 유지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쌍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강제징용공 대부분 판결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는 대신에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이 문제를 중지하면 양쪽에서 다 중단하는 거잖아요. 스탠드 스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반응이 없었죠. 예.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12월 달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교장관 회담을 했잖아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했을 때도 사실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소미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었는데 좋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얘기했던 중재안을 받아들일래?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이번에 연장을 하는 거는 이렇게 고려하겠다. 이걸 가지고 협상이 나갔는데 전혀 고노 외상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차갑게 대했던 일본에 대한 그런 반발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설령 우리가 이런 태도 속에서 일본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8월 28일 날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 시행을 안 하겠느냐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아마 결정적으로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겉으로 협정은 유지하면서 뭔가 정보 교환, 구체적인 정보 교환은 중단한 채로 뭔가 지소미아를 계속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예, 뭐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당초에 우리가 7월 초에 일본이 이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이 안보상 전략 물자를 부실 관리하고 있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그게 명분이었고 그게 이유였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시점에서 그게 이유였다면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일본이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안보상 문제라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소미아의 이 종료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이런 대안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절했고 이미 안보상 정보를 교환할 국가가 일본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본 측이 지금 지소미아 우리 측에서 이제 종료 선언을 하자마자 뭐 유감이다 뭐 다양한 반응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 어떤 정도까지 이 지소미아 파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이제는 뭐 공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 같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초미 관심사인데 일본은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에서 안보로 넘어갔어요. 이 문제가 여기에 대응은 저는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베 정권이 지금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게 개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실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난 총선에서 뭐 거의 압승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여당인 공명당하고 합치면 이미 이제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헌을 위한 5분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남은 게 이제 그 국민들의 투표잖아요. 이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득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 안보 카드가 일본은 굉장히 적절할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보가 더 필요하다. 근데 지금 한국이 그 안보 문제로 이 문제를 갖다가 가져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카드가 일본에서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에 나왔던 그런 태도보다도 좀 더 강한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게 28일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발효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일본에서 좀 뭔가 더 강경한 대응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본은 제가 볼 때는 8월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해서 B급 국가로 대한민국을 하는 것은 이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0% 거의 간다라고 기정사실, 예. 보는 거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일본의 여론을 호도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을 뭐 악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자기네들이 구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파기한 것은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그러면은 정보 교류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론을 호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내표 좀 모자랐죠. 내표가 모자란 3분의 2 개헌선에 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뭐 그 인원 뭐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아베의 꿈인 개헌을 위해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다양한 의견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479님이요. 매우 잘한 결정이다. 더욱 강한 조치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갈리는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요. 네네. 끝자리 7223 시청자분께서는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끝자리 1658님께서는 국민을 담보로 하는 정치를 반대한다라고 상반된 의견 네,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역시 2969님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다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그 여파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2453님께서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이라는 게 뭔지 국민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식민지 국민으로 살라는 건가 하는 이 자한당의 반대에 대한 또 반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자리 2264님은 지소미아는 이런 상황 유지할 이유가 없죠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끝자리 9854님은 세계 최강인 두 나라를 적을 두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일본에게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결정이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7984님께서는 또 속 시원하다, 잘한 듯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2163님께서는 지소미아는 이런 상황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4700님은 일본한테 명분만 준 것이다. 아직 힘도 키우지 않은 채 싸운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종료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계속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일본의 대응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 안보 관련돼서는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은 네네.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무슨 뭐 수출 규제 항목을 좀 늘려간다든지 또는 뭐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뭔가를 한국에 입국을 뭐 좀 강화하는 비자 카드를 내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언론에 소개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지 않아 봐요. 그래서 이미 일본은 이미 화이트 국가 제외한 이후에도 지금 수출 항목에 대해서 두 번의 그 인정을 했고 실제 허가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좀 그런 카드를 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한번 뭔가 이 안보와 관련된 뭔가 카드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 카드보다는 안보 쪽으로 카드를 좀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게 일본이 수출 허가를 2번 내줬단 말이죠. 그 포토레지스트 한 품목에 대해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그간 꾸준히 있었거든요.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명분 쌓기였다는 해석인데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에게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을 것 지금 같은데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런 문자를 많이 또 주고 계시거든요. 그 이제 좀 치사하죠. 수도꼭지 털고 잠그는 것은 자기가 하면서 물 한 봉을 준 거잖아요. 네. 물 한 봉을 일본이요? 줬다가 예. 또 한 번 더 물 한 봉을 준 거잖아요. 이거 언제라도 털 수 있고 언제라도 잠글 수 있으니까 네 지소미아 이거 종료하지 말고 계속 연장해라는 시그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존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일본이 정말 일본답잖아요. 일본을 보면.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국민적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텐데 어찌됐든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해서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제 쪽에서 훨씬 더 좀 우리 한국을 압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보 쪽으로는 뭐 압박할 수 있는 것이 같이 훈련하는 것 정도. 이거는 뭐 그전에도 별로 잘 안 했으니까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국의 국방부 차원의 다양한 청의에서의 어떤 그 협의체 가동 또는 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경제 쪽에서는 보면 지금 일반 포괄 그러니까 1120개에 해당되는 전략 물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네. 전략 물자 중에서 개별 허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263개인데 이게 이제 군사용 민간 물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857개 해당되는 비민간 물자에 대한 이제 이게 일반 포괄 허가가 아니라 개별 허가로 넘어가거든요. 네. 수도꼭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도꼭지는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수도꼭지를 열었다 잠갔다 하지만 이게 파이프를 다시 다른 데로 연결하면 다른 수도꼭지를 다시 열고 잠글 수 있거든요. 그게 경제죠. 제가 볼 때는 857개의 또 다른 품목, 그것이 이제 아주 정밀 기계라든지 또는 뭐 첨단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소미아 지금 이제 종료가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서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파기가 됐단 말이죠. 정보의 질과 양을 따졌을 때 과연 우리가 손해인가 일본이 손해인가 따져봤을 때 어떤 계산 셈법이 가능할까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일본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보고요.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협정할 당시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요청에 의해서 협정이 맺어진 것이었고 그 이후에 정보를 교환한 것들의 내용들을 뭐 29차례인가요? 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 교환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군사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것들은 그렇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상당한 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정보 입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뭐 한국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북한의 뭐 이런 미사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괴리가 좀 있어서 교수님과 제가 좀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해는 예. 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지소미아를 체결하자라고 한 것은 우리가 7, 80년대부터 한국에서 먼저 제기를 했어요. 예. 90년대도 하자고 그랬는데 일본은 뭐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제대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 결정적인 배경이 2009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스카더를 뭐 2009년도 7월달에 5발 발사하고 또 그해 5월달에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2010년도 넘어가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런 게 터져요. 네. 그러면은 좀 북한에 대한 훨씬 더 심층적인 정보가 서로 좀 교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의견의 일치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위해서 협정을 이제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있을 때 이게 밀실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상 이것을 이제 공개도 하고 군사 정보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차관 회의도 거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절차적 정당성을 제외한 채로 이것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막 통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양국 정부에서 사인하기 50분 전에 스탑을 시켰어요. 우리가 큰 결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016년도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고 다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실무급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실상 그때 발효가 된 거고요.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요. 예. 아시다시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강국 중에 강국이죠. 뭐 정찰 자산, 그러니까 인공위성만 하더라도 군사위성이 6개나 있으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그 P-3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잠 초계기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레이더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지하지 못했거나 놓친 그런 게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보들을 일본에서는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에서 이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을 쐈을 때 뭐 처음에는 460km 갔다, 두 번째는 700km 갔다, 나중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사거리가 600km였다라고 최종적으로 보정을 했는데 이 보정은 일본의 정보에 힘입어서 이게 보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본의 정보력이 훨씬 우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의 범위와 양과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부분은 예. 하고 넘어가야 네.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ISA라는 협정이 있거든요. 예.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한미가 가지고 있는 공동 정보 자산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네. 지금 미국 말씀을 하신 김에 사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이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국가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접촉이 좀 있었다고 네,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히려 제가 미국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동아태 차관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티웰인데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아태 차관보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해서 국무부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 뭐 두 나라 간에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마치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지소미아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해리스 대사도 지소미아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비건도 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문제를 스탠드 스틸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으면 예. 끝까지 일본을 이걸 설득을 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 스탠드 스틸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좋아, 우리 집행하는 거 잠시 중지할게. 일본도 중지시켜라. 근데 이런 데 대한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소미아 종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잘했다라고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예, 뭐 저는 그러니까 우리 저 실장님 말씀하신 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은 2016년 시점에서 네. 협정을 맺을 때의 상황을 얘기했고 그 전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뭐 한일 간에 또는 미국을 합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었고요. 뭐 일본이 정보력에서 앞서 있죠. 그건 저도 공감하는 바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9번 2016년 협정을 체결하고 주고받은 정보 속에 과연 얼마나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군이 유용한 그런 가치 있는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앞으로 지속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의존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아주 뭐랄까 중대한 그런 협상의 어떤 대상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정도면은 한미 연합군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의 정보라면은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또 의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761님이 당연한 결정이다. 적극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끝자리 5439님께서는 한국은 매일 징징대기만 하면 되나라면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네. 자, 끝자리 2251님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 깨지는데 잘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3282님께서는 그 반대로 미국이랑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4133님이 북한 좋은 쪽으로 자꾸 가네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7399님께서는 미국 연맹과 일본을 연관짓지 맙시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이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8044님이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하였음을 믿고 국민의 단결된 모습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8889님께서도 힘들지만 어려운 결정을 잘 했다라면서 힘을 합치자는 의견 주셨고요. 네, 끝자리 6662님이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만 좋은 일인 듯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하나둘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라는 비판 의견 또 주셨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저희가 유료 문자 샵 3698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러다 보면 안보 쪽에서 이 한미일 동맹이 깨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뭐 북한 좋은 일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예, 있어요? 한미일은 동맹은 아니고요. 예. 한미일은 동맹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하고 동맹이고 한국과 미국하고 동맹이지 일본과 한국하고는 동맹이 아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일은 안보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 공유, 지소미아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과의 정보 공유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자 정보 협정이라고 하는 2014년도에 이거는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티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국이 주기도 하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정보를 받자라고 해서 네. 지소미아를 체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한미일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안보 협력 관계에 있어서 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최근에 발사를 하고 쏴댔을 때도 자기 스스로가 이거 한국하고도 정보를 교류하고 한국하고도 협력을 하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 빠지고 나서 네. 미국하고 계속해서 협력하겠다 소리만 해요. 네. 이제 그런 나라치고 우리가 계속 매달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자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도 제가 볼 때는 좀 정말 그 섬나라 건성이 아니고 조금은 좀 크게 가진 자의 입장에서 예. 마치 대한민국이 북한을 대하듯이 일본도 한국을 그런 차원에서 좀 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한미 동맹 관계가 깨지거나 아주 불편한 관계로 급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도 똑같은 아,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태영 교수,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